정부가 예고대로 킬러 문항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음에도 공정 수능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합니다. 교과 과정을 넘어선 난해한 문제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지만 변별력을 확보할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교육 현장에는 혼란이 일고 있는데요. 심지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오히려 사교육을 키워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관련해서 윤석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내놨는데 먼저 지금의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연령대별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어 유치원, 흔히 영유라고 부르는 곳의 월 평균 학원비는 175만 원입니다. 네, 사립 유치원의 한 달 비용인 55만 원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인데요. 이 영유 중에서는 200만 원이 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럼 계산을 해보면 3개월만 다녀도 웬만한 대학교 입학 등록금과 웃돈금보다 더 웃도는 셈인데요. 그렇네요. 이런 영유는 작년까지 전국에 811개가 생겼습니다. 네. 5년 전에는 562개였는데요. 그 사이에 44%가 늘어난 겁니다. 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요즘에 의대반이 인기라고 합니다. 1회 수강료가 20만 원, 비싼 곳은 50만 원까지 호가하는데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또 고등학생 대상의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최근에 문제가 된 킬러 문항을 한 문제당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또 100만 원 호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고 전체 통계를 보면은 사교육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27만 원이당 인당 사교육비가 지난해 41만 원으로 5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사교육비 부담이 전방위적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정부가 어제 킬러 문항과 관련된 대책을 내놨는데 좀 어떤가요? 네, 이게 킬러가 맞냐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반복적으로 풀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문항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이런 기준으로 교육부가 킬러 문항을 지목한 건 22개입니다.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치러진 수능과 지난 6월 모평을 포함해서 480문항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킬러 문항별로 이게 왜 킬러인지에 대한 이유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기준이 너무 애매합니다. 6월 모의평가 수학 22번을 살펴보면은 3가지 이상의 수학 개념이 결합되어 있어 문제 해결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인데요. 즉 교육과정에 나온 내용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개념이 융합되어 있어서 풀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킬러 문항으로 지목이 된 것입니다.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수능 국어 15번 과학 및 수학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어려운 지문을 제시하여 국어 독해력보다 수학적 이해 능력이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국어 시험에서 수학 개념을 가지고 온 것을 문제를 삼은 건데요. 어찌됐든 학교에서 다룬 내용이기는 한데 어떤 과목 간에 서로 다른 개념을 융합을 했다는 것을 지목을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20개의 문제를 다 살펴봤습니다. 대학 수학이나 그리고 교과에는 없는 그런 상식들을 이용을 했을 경우에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교과 과정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문제는 많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교육부의 발표 이후에 도대체 킬러 문항이 뭐냐 하는 의구심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능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을까요? 없습니다. 킬러 문항이 빠진 자리에 무엇을 넣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없었는데요. 그 무엇의 자리에는 공정이라는 단어를 추가하기는 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또 위원회에서 공교육이 다루는 지문과 풀이 방법을 활용해서 출제 전략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어려운 문제를 빼도 시험이 쉬워지지는 않는다라면서 물수능을 둘러싼 우려를 일축해 왔습니다. 마치 술은 마셨으나 취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들려온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서 학생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점점 더 시간이 줄어들수록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초조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문항 중에서의 킬러 문항이 이런 문항이었다라고 예를 든 것처럼 앞으로 수능에서도 이런 문항들을 좀 예를 들어서 실제 난이도도 이런 기준으로 뭐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든지. 예, 이 정부가 킬러 문항을 없애려고 한 것은 아무튼간에 이 사교육 빚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앞으로 그 사교육 의존도도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수능 시험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인데요. 사교육은 불안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킬러 문항이 사라진 자리에 초고난이도 문제보다는 조금 쉬운 준킬러 문항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비한 학습 상품들을 늘리고 있습니다. 초고난이도 문제가 사라진 만큼 시험의 전반적인 난이도가 좀 평이해지게 되면은 문제 하나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실수를 줄이고자 하는 학습 코스가 또 성행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은 딱 대학생들이 반수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쉬운 수능을 노리고 반수에 돌입하는 대학생들이 많아질 경우에 입시학원이 때 아닌 호황을 누릴 가능성도 큽니다. 네, 결국 사교육 문제는 사교육을 때려잡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공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빠르게 나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